현대약품은 1965년 설립돼서 197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약품 및 음료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구조상 의약품 부분은 도매상 및 약국에 대한 고객 지향적 마케팅 구축과 병원 전문 치료제 위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식품 부문은 대리점 조직을 강화하여 온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398억 원, 영업 손실 15억 원, 당기 순손실 3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1%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원가 및 판관비의 증가와 부메타나이드의 임상 중단으로 인한 무형 자산의 손상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가 좀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해지인데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먹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먹는 당뇨병 치료제에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걸 해지했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과 주식회사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 GLP-1에 대한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다.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이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현대약품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은 4월 18일입니다. 회사는 당사가 계약 해지에 합의 완료한 날짜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지금 지난 2020년도 5월 20일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5월에 회사는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좀 발표했죠.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계약 상대는 사이러스 테라퓨틱스 국내 기업입니다. 기술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2020년 5월 20일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특허의 유효, 청구 항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겁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기술료 총액 248억, 선급 기술료 8억, 그리고 마일스톤 기술료가 240억입니다. 그냥 뭐냐면 8억은 기술 이전료의 어떤 계약금이에요. 네. 이건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240억은 뭐냐면 마일스톤, 임상 1상, 2상, 3상에서 유의적 결과에 따른 어떤 획득, 이슈가 완료됐을 때 단계별로 지급하는 기술 이전료가 되는 겁니다. 재실시 기술료라고 해서 제3자에게 계약 기술을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게 뭐냐면 재실시. 지금 원 대상자인 사이러스 테라피틱스가 제3에게 다시 제3자에게 기술 이전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되면 네. 이에 따른 어떤 개런티 여부도 산입된다는 뜻이고요. 경상 기술료, 로열티라고 좀 불리는데 이 부분은 순 매출액에 따라서 이 해당 부분을 수령할 예정이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인데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은 좀 제외한다라는 계약이 됐었습니다. 네, 현대약품이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맺은 경구용 약물인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좀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약사 하면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개발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미 개발된 어떤 바이오 회사의 이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싱 해오거나 아마 기술 이전을 해와서 네. 자체적인 어떤 임상을 통해서 시판까지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는데 네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이 경구용 먹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이미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제3자에게 다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기술에 어떤 기대감 좀 반영됐는데 네. 이게 유의적인 어떤 결론에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해서 계약 해지를 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에서는 크게 좀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5,230원. 지금 보합권에서 이 장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네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이 회사의 중대한 파이프라인이나 이 관점인데 사실상 지금 이게 선반영 효과에서는 지금 1차적인 어떤 라이센싱비가 크지 않았던 부분 또는 뭐 글로벌 어떤 이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된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미비했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되지만 이러한 어떤 이 투자 판단 공시에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좀 많다면 이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중대한 모멘텀의 훼손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추가 수익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오너 중심의 단독 대표 체제가 설립된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 회사 현대해양의 경우에는 뭐 작년에 실적 부분에서 지금 단기순 손실,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 제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실적 선방이 좀 부진했던 것은 네. 사실입니다. 지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좀 선행된 이후에 사실 1년간의 성적표가 좀 초라했는데 회사 측은 이 작년에 어떤 손실 기인 사태를 좀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약물이죠. 지금 전체적인 장애병성 이 치료제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용 좀 더 볼게요. 네. 지금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자, 이 내용이 아니죠. 자,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회사의 전체적인 또 매출 포지션을 보면 의약품 및 식품 부분이 좀 63%, 그리고 의약품, 식품 부분 중에서 상품 부분이 36%인데 전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제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비중보다는 식음료 부분이나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의 어떤 임의용 관련된 사업 부분에 어떤 실적 호조만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어떤 기인 효과에서 크게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잠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당뇨병성 신약 개발 치료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연구 개발비의 손실 반영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임상 3상을 좀 중단한 파이프라인의 어떤 손실 반영 효과가 자, 이번 분기 4, 4분기 이내에 좀 반영이 되면서 2021년도 연간 실적의 어떤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 손실의 어떤 영향으로 좀 끼쳤던 만큼이다라고 좀 회사는 밝히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상 이 중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회사의 장기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사업 모멘텀, 즉 파이프라인의 어떤 부재가 사실상 이 사업 성장의 어떤 관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먹는 임신 중단 약품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여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태죄가 폐지된 지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허가 획득 가능할까요? 네, 지난해 3월에 사실상 이 현대약품이 영국 회사죠. 라인파마로부터 좀 이 기술 이전을 좀 해와서 네.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시판 허가가 돼서 이미 복용이 가능한 약물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서 시판 승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와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유의성, 우리나라 한국인한테도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임상 1상과 2상은 패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다각화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임상 3상의 어떤 최종 기본 임상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효과 여부를 좀 검증하는 이 수단이 좀 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이제 식약처로부터 사실상 이 보완 자료 요구가 좀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좀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시판약의 어떤 이 판매, 지금 미프 지미소의 사실상 이 역량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 약물의 도입 이후 국내에서 어떤 허가 여부 이후에 국내 시판이 사실상 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좀 여겨지는데 11월이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5개월이 좀 경과된 그렇죠. 시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도 좀 이슈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약품 관점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매출 포지션의 63%에 해당되는 뭐 미엘화이바, 마이녹실 등의 지금 식이성 섬유음료 그리고 탈모 치료제 부분의 어떤 이 성장에는 좀 정체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시판 허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의 시판 허가가 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이 미프지미소의 허가 여부는 좀 추후 상황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5,230원. 사실 뭐 투자 판단 이 공시 사항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 사실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에 좀 악재로는 좀 반영하지 못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2월 기점으로 해서 11,000원까지 주가 형성했던 이 현대약품의 경우에 이후에 좀 주가는 지금 우하향
오히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하단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실적의 회복 부분인데 지금 먹는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에 이 시판 허가까지 걸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가장 빠르다면 지금 미푸지 미소의 허가 올인이 좀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식약처 대응 이후에 국내 시판이 상반기 내로 만약에 펼쳐진다면 실적 산임 효과가 좀 있다면 오히려 2022년도는 실적 회복 관건을 좀 봐도 무방한데 지난 11월에 어떤 보안 자료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제출 소식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네. 자, 이 부분에도 좀 중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 상태고요. 지금 주가는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구간에 매수하기 좋은 좋은 구간까지 도래됐습니다. 지금 4,800원, 4,800원에서 5,200원, 4,800원에서 5,2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보장할 만한 어떤 주요 모멘텀들이 좀 다소 훼손됐다는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 좀 아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에 4,800원에서 5,200원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800원에서 5,2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아무래도 추가 상승 보장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추후에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회복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